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에 관련된 거예요. 삼각함수의 응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7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가 쭉 있었고요. BC의 중점은 P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다. 5대1로 내분하면 여기가 5K일 거고 여기는 K가 되는 점을 Q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요 놈을 절반으로 작았으니까요. 여기가 6K니까 여기는 당연히 3K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2K가 됐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큰 문제 없죠? 자, A에서 Q까지가 이 길이가요. 3루트 2라 그랬고요. sin QAP, QAP 요거요. 저는 보통 요거를 알파라고 놓습니다. 자, sin 알파 대 APQ 요거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sin 베타가 루트 3 대 루트 2 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삼각형을 놓고 봤죠. 이삼각형을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요각과 요각의 어떤 관계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사인이 나왔잖아요. 사인이 나왔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주시나요? 사인 법칙 생각하시죠. 내가 사인 법칙을 쳐다보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사인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사인 법칙 씁니다. 두 번째요. 자, 사인 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머릿속에 사인 법칙 생각해요. 두 번째요. 외접원의 반지름 R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사인을 생각합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풀이법 중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사인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요, 나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반지름 이런 얘기 나오면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보이는 소년이고 스크린 학교야. 영어 단어처럼 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100개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런 거 100, 오늘 벌써 몇 개야? 100개만 하시면 돼요. 그럼 20가 맞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몸에 딱 배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삼각형에 관련된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뭐죠? 사인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요게 사인 법칙이죠. 되시겠습니까?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갖고 장난치면 사인 A는 뭐가 되겠어요? 2R분의 A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거 갖고 왔다 갔다 장난치는데 자, 모르셨다 그러면 무조건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언제 쓴다고요? 사인 나오면 쓰시고요. 반지름 나오면 쓰세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쓰시죠. 왜?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각이 A가 됐을 때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사인 법칙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이 뭐예요? 사인 A분의 이거는 2R이다. 이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많은 걸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요. 일단 요거 당연하게 또 뭐겠어요? 사인 B분의 B는 당연히 2R일 거고요. 당연히 사인 C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멍 때리셨던 분들은 이게 왜 못 때리냐? 아니, 보이가 소년인지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고요.
스콜이 합변지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나오는 순간에 머릿속이 텅 비죠.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얘를 자 그래서 자 수능은 독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번서부터 30번까지요. 다 독해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얘는 무슨 소리, 얘는 무슨 소리, 얘는 무슨 소리. 제 수업이 다 그래요. 얘는 무슨 소리고 얘는 무슨 소리고 얘는 무슨 소리다예요. 자, 내가 이 수업 왜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난 IQ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난 멘사란 말이에요. 멘사 시험 봐서 우리나라에 100번째인가? 100몇 번 내가 멘사 자격증이 있어요. 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새끼들은 하고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네들 갖다 1등급을 맞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말 해서 말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거 머리가 아주 좋거나 멘사가 아니어도요 수능 1등은 맞으라고 해서 내가 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얘들이 나오는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법이 여러분들 몸에 딱 빼면 수능 다 맞는 거예요. 사인 알파 나왔죠? 얘 나왔죠? 자 얘랑과 반지명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사인 알파분의 A라고 할게요. 요걸 A라고 합시다. 는 2R인데 여기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는 2R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자 사인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사인 A분의 A는 2R 요거 하나만 딱 알아놓고 뒤집고 바꾸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A는 이거 곱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됐죠? 자 그럼 이거고요. 여기는 2R분의 B가 되겠죠. 당연히 요것이 뭐라 그랬습니다? 루트 2대 3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2R 약분하는 거예요. 1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은 원리 설명해 드린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얘가 이겨서 싸가지 없이 되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이러면요. 이거 대 이거라고 빠르게 갑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싸가지가 없어졌을 때 얘기해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사인에 대해서 뭐 더 비율 관계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대 이거.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독해 하나로 해서 간단해집니다. 왜? 이거 대 이것이 2K 대 3 루트 2가 루트 2 대 3이다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고 여기는 2 루트 2가 될 테니까 얘랑 같으니까 여기 2니까 K는 1이다가 나옵니다. 자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자 뭘 몰랐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애기라 그래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처리할 줄 몰라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낀 겁니다.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자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좀 연습하시다 보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구나는 나중에 조금 고수가 되면 빨라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얘가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는 거는 2R이다. 이게 사인 법칙.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사인 나오면 사인 법칙 쓰시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쓰시고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사인 법칙 쓰시고 요 세 가지예요. 요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쫙쫙쫙쫙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의형 문제 푸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지 마세요. IQ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라고. 사인 법칙. 자 그러면 요 놈이 2니까 K는 1이라고 나와서 그럼 여기 1 나왔죠? 여기 2가 됐겠죠? 여기는 3이 됐겠죠? 라고 해서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에요. 물어본 게 뭡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요? 삼각형 ABC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요. 외접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가 되니까 결국 R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라고 틀려요? 아까는 여기서 놓은 거고요. 지금은 이거를 갖고 놓은 거죠.
맞죠? 아까 독해했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독해가 안 되는데 자 아직 애기니까 봐줍시다.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잖아요? 쌀먹튀기라고 했잖아요. 외제분에 만지는 걸 하면 쌀먹튀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지나고 나시면 뭐가 되냐면 이게 당연한 해석이구나 라고 해요. 보리가 나왔으면 소년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는 순간에 얘 사인 법칙이구나가 나와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마주보는 각각 면의 관계가 있어야 사인을 쓸 텐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삼각형을 뜩하니 놓고 보면 다 줬죠. 숫자 줬고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죠. 근데 사인은 못 구하고 얘를 뭐로 구할 수밖에 없죠? 코사인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의 수치가 2루트 7이고요. 여기는 3루트 2고요. 여기는 5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일단 당연한 해석이 뭐냐면 외접원의 넓이 구하면 반지름이 구해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삼각형 이렇게 보고 원래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해서 여기는 2루트 7하고요. 여기는 6하고요.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어진 정보는 지금 여기 숫자가 나온 건 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마주보는 각각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마주보는 놈이 없어요. 자, 이때 써야 되는 게 뭐죠? 코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걸까요? 사인 법칙은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해 드렸어요. 단어 외우듯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사인 법칙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사인 법칙 적용을 못 하겠네? 그럼 코사인 법칙 쓰시는 겁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사인 법칙 안 되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각도 A라고 하고 B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려주면 다 알 테니까 이게 사인 법칙이 안 될 때, 자, 마주보는 거는 저거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A. 이렇게다가 요놈이 코사인 법칙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요 세타는 여기는 동일하게 세타란 말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요. 이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요. 자, 여러분 눈 하나 잘 뜨셔야 돼요. 눈 하나 잘 뜨셔야 돼요. 각도를 2번 사용하게 합니다. 요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게 내는 문제들의 모든 도형 문제에 모든은 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각도를 2번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문제를 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타는요.
이삼각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삼각형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요렇게 이 세타는요 여기에다가도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쓸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세타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바꿔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를 줘요. 그럼 얘는 이삼각형에서 세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못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바꿔서 왔다 갔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하고 이걸 쓰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도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한번 우려먹고 여기도 한번 우려먹고 즉 각도를 두 번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세타라고 하는 놈을 놓고 보면 요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서 자 어쩌고저쩌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타는 요렇게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렇게도 연결이 되겠는데 이 길이가 없으니 뭐 이 길이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타를 두 번 쓰는 거 잘 봐주세요. 자 이게 한 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거 제곱은 하고 이거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잡습니까? 자 이제 여기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하고 제가 그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다른 변형 공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직 애기니까 그런 거 모른다고 합시다.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쓰는데 얘가 빠르게 볼 때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무조건 같습니다. 분모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얼마죠? 9죠? 9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했을 때 8 나오게 하시면 돼요. 1 뒤에. 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이어야 되잖아요. 다시요. 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2 루트 5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인 세타는요? 7분의 쓰시는 거예요, 그냥. 분모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 49. 이거 제곱하면 4, 5, 20. 그럼 여기 루트 29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것도 조금 연습해 두셔야 편하지.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1 써놓고 맨날 계산하다가 또 판다고 이러지 말고요. 이거 조금 빠르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고민하세요. 그거는. 근데 양수인 경우에 도형에서 문제는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할 게 없으니까 이것도 계산상의 스킬로 하나 알아두시면 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사인 세타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인 세타값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 이걸 잘라서 밑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하던지 뭐 해서 아니면 뭐 이걸 구하는 것은 뭐 다시 코사인으로 해서 이걸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이 길이 구했으면 그 다음에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r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일단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요렇게 해서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삼각함수들이 쭉 이 얘기였고요. 자, 시간이 얼마큼 남아요? 시간 몇 분이지? 얼추 됐을 것 같은데? 58분이. 절대 시간을 오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